일을 하다 보면 인맥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? 어려울 때예요. 어려울 때 근데 우리 부서끼리 막 머리를 맞대는데 해결이 안 되죠. 이럴 때 외부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 보면 어떨까요? 근데 외부 사람이라는 게 바뀌는 분이 아니고 평소에 저희가 일을 같이 하는 부서인데 같이는 이제 고민하지 않는 그 부서의 분들을 한 분 초청하셔서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인데 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. 세제 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. 세제를 많이 팔고 싶은데 마케팅팀은 광고를 더 하자고 하죠. 신제품 개발팀은 개발을 더 하자고 하는데 이 회의에 디자이너가 한번 들어가겠어요.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지 말고 세제 구멍을 좀 넓히면 어떨까요? 사실 사람들이 세제를 다 재서 따르지 않고 그냥 확 부어버리거든요. 나가는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? 이 안이 채택됐습니다. 얼마나 심플한 예요. 사실 저도 집에서 이 뚜껑에 다 이게 미리수 다 적혀져 있지만 측정 안 하거든요. 그냥 대충 묶으면 압니다. 요 구멍이 커지니까 좀 더 빨리 쓰겠죠?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아쉽지만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. 또 개인적인 문제를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제에 사로잡히면 정신적으로, 신체적으로 다 위축되기 때문에 관점이 좁아져요. 이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와서 조언을 해주면 좀 열린 관점에서 문제를 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타 부서와의 긴밀한 관계가 된다면요.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이 쉬워집니다. 창의성의 첫 번째는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. 근데 맨날 그 일하는 사람이 다르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 점에서는 아예 평소에 다른 일 하는 분들이 와서 봐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. 또 부서마다 독특한 문화나 제도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게 꼭 이 문제를 뭐 A라는 방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나 뭐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때는 새로운 시스템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이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. 회사의 어떤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면에서 시너지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. 그런 점에서는 회식 때도 한 번씩 초대를 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고요. 부서끼리 함께 연합 회식 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? 이렇게 또 함으로써 친목을 또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거꾸로 내 일은 아니지만 저 부서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요?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. 사실 제 일이 아닌데 저 부서 일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문제를 만일 해결한다면 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진짜 그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회의 때 좀 외람되지만 평소에 그걸 좀 지켜보다가 조금 걱정이 돼서 미리 몇 가지 대비책을 세워놨다고 했더니 그게 채택이 돼서 문제가 잘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상대방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측면에서도 그 부서에 관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일을 하다 보면요. 한 부서에도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개발, 공학도가 경영을 하지, 뭐 인문학이라든가 관리를 해보지 않고 경영을 할 수가 없듯이 요즘 성장을 하려면요. 한 부서에서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서에 대한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. 그런 점에서는요. 그 부서에 계신 분들과 친해지는 게 참 필요해요.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승진을 하면서 평소에 맞지 않았던 부서로 갑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원하다 보니까 이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 뛰어난 구원투수를 딱 불러들이잖아요. 그러면요. 좀 생뚱맞지만 오히려 그분의 관점이 더 도움될 때가 많아요. 그런 측면에서는요. 요즘 부서가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. 대학에서도 학과가 섞이는데 부서라고 섞이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? 그런 점에서라도 타 부서, 특히 내 업무와 조금은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을 관심을 가져두시면 내가 나중에 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친해질 수가 있고요. 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.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도 되면 뭐 대기업의 총수분들이나 회장님 정도 되지 않으면 정보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전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. 그래도 결국은 승진을 한다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또 특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훈련하신다면 업무와 관련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일은 비록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업무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거 얼마나 중요할까요? 전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. 예를 들면 현장에 뭐 영업팀들하고요, 기획팀들하고 맨날 싸워요. 왜냐면 영업팀들은 뭐가 문제인데 기획팀들 그게 문제가 아니다. 이게 문제다. 사실 따져보면 고객들한테 둘 다 문제거든요. 그런 점은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해결을 한다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만 자기는 맞고 상대가 틀리다는 관점이 되면 회사가 망합니다. 그 점에서는 좀 넓은 관점에서 타 부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인맥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커리어도 좋아지겠죠. 그리고 회사도 성장하는 멋진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